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재 전문가 ISS 박수범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양회, 여기에 주목해서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안팎을 제시하면서 약간 좀 실망스럽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좀 부양을 하려는 의지 가운데서 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 박수범 이사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중국의 지금 양회 상당히 좀 중요하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특히나 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성장성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 공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이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좀 보여줄까? 지금 5% 정도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근데 좀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군비 증강을 위해서 7.5% 정도 또 약 우리나라 돈은 한 300조 원 정도를 오늘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지금 대만과의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2027년까지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러한 지금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오늘은 지수 움직임보다도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위 산업 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석유화학보다도 방위산업을 더 수혜 섹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제조업은 좀 살짝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화력발전소를 좀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조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중국 경제에 있어서 성장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또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가 전 세계 40%를 소비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구리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아니면 나빠지고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서 구리 가격은 아직까지 크게 큰 변화는 없긴 합니다만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3월 그래도 중반에서 3월 말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구리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면서 가격 인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또한 전체적인 중간재를 또 중국에 많이 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급자족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석유화학 쪽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중국 쪽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리포트도 나와서 조금 약간 해외 쪽에서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쪽을 안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진다면 석유화학 쪽이 워낙 많이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어떤 반등이 되었든 반등 추세는 분명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의 양회 진행되는 가운데 수혜 섹터로는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 그리고 석유화학도 일정 부분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석유화학 쪽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보면은 에틸렌 스프레드가 많이 올랐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좀 될 것인가, 여전히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에틸렌 스프레드 바닥 대비 어느 정도 좀 오른 건지,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래도 또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좀 되는지 최현재 전문가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석유화학업계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 마진이죠.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 평균 에틸렌 스프레드를 보면은 톤당 262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1월보다 25% 상승했고, 지난해 12월 대비로는 38% 급등을 했습니다. 3월에도 지금 현재 톤당 260달러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군인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ABS 등 이런 제품 가격들도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뭐 3%에서 한 5% 정도 미세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품 가격들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석유화학사들의 1분기 실적은 소폭이나마 좀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하지만 에틸렌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톤당 우리나라 업체들이 $300가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개선폭은 좀 미미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업황은 중국 경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 터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관련 대표주들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한유화, 금호석유, LG화학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주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실적이 워낙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따라서 주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뭐 12만 5천 원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소폭 개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한번 좀 저는 그냥 좀 지켜보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유화도 그냥 롯데케미칼보다는 조금 괜찮게 주가는 좀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차라리 금호석유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금호석유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창 잘 나올 때보다는 뭐 거의 뭐 한 40%, 50% 정도 지금 뭐 못 나오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석유화학사들 중에서는 좀 돋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좋아지는 신호는 포착되지만 이것을 믿고 덜컥 매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신중론이었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틀에서 이 양극화 부분에 대해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실적만이 정답이다. 박수범 이사님, 오늘 헤드라인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드디어 이제 3월달 상장 폐지 시즌이 왔습니다. 뭐 상장 폐지 시즌이 왔다는 건 그만큼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쪽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는 분위기였고, 뭐 그 외에 보게 되자면 뭐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수출 물량이 1월 달부터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뭐 이렇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그나마 중소형주들 움직임보다 좀 상승 흐름이 탄력이 좀 더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오히려 뭐 지수가 조정받더라도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코스닥을 우리가 볼 때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하루에 하락할 때는 1000개가 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발생합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주들은 특히나 실적을 보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대형주가 움직여주니까 중소형주들에 대한, 뭐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특정 업종과 특정 종목들만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중대형주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월 달부터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약 7조 원 정도 순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통한 관련 지금 지주사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간밤에 또 비트코인이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 물량이 좀 나온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겁을 먹거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피크아웃이 되어서 다시 한번 더 제자리로 내려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좀 포커스가 되는 실체가 없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업보고서 3월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팎으로 아무래도 재무구조 재조정이라든지 뭐 유증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만한 가능성 높고요. 따라서 탄탄한 종목 위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 대형주들 그리고 지주사 종목이라든지 이쪽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군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섹터인데 조선입니다. 초격차 전략을 위해서 조선 3사와 우리 정부가 5년간 9조 원 조선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5년간 9조 많은 건지 일단은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 투자 금액을 어디에 활용하게 될지 조선 섹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현주 전문가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정부와 조선업계가 지금 미래 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공동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향후 5년간 9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3년 동안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수주 1위를 계속 차지를 하고 있는데 낮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저렴한 원자재 비용을 앞세워서 계속 수주를 늘려나가고 있어요. 세계 선박 수주의 약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력이 높은 선박보다는 저부가 가치 이쪽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국내 조선업계는 이런 중국이 계속적으로 수주를 늘려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역시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이런 포커스를 맞추고 9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조선 3사와 공동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3사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박스권이에요.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냥 박스권 대응으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추세가 조금 괜찮은데 오늘 뉴스에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 횡보세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저부가 그동안에 무차별적인 수주를 좀 지향하면서 역시 핵심적인 고부가치 선박에 조금 수주에 집중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현재 정부하고 조선업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하고 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아봤는데 대체로 산업재 소재, 다소 묵직한 종목군들 우리가 좀 덜 봤던 종목에서 체크 포인트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성장주만 좀 쫓았다면은 이제는 좀 시선을 좀 돌려보면서 시장 간밤의 미증시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체크 포인트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어떤 기업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핫하고 뜨거운 분야죠. HBM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고단층 PCB 쪽으로 해서는 기술력이 거의 뭐라 해야 되나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금 현재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현재 HBM의 개발에 있어서 HBM3라든가 HBM4에 대한 생각보다 좀 너무나 빠르게 지금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죠. 마이크론도 지금 현재 HBM3를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납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3월달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도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간다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내년 정도에 나오거나 아니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수페타시스의 매출 또한 그들과 함께 실적이 우상향으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기술적인 분위기로 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작년 2023년도 초만 하더라도 5,000원 정도 하던 이수페타시스가 10,000원까지 단기간에 또 상승했다가 10,000원에서 40,000원대까지 약 3, 4개월 동안 좀 크게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박스핀 움직임을 좀 가져가다 수렴 구간이었죠. 이런 이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수렴 구간을 보여주다 이제는 그 수렴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를 어제 그저께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 수급의 주체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연기금 또한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N자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에 전 고점인 43,000원을 충분히 넘길 가능성이 좀 높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기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접근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어제 그제 이거를 연속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얼마에서 또 사면 좋을지 목표 주가도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일단 목표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일단 45,000원까지는 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고점을 정확하게 돌파를 하는지 좀 보자를 위해서 이제 일단 1차 목표가는 45,000원 제시하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해보고 손절가는 3만 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오늘장에서는 0.52% 하락한 38,300원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시초가에 접근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사상 최고가죠. 43,300원을 다소 좀 넘는 가격 45,000원 설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 3만 원을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제시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최현지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통신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업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역시 글로벌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갑자기 급증한 게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이쪽에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는 보입니다. 차트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조정도 받을 만큼 받았다.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밴드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2만 5,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입니다.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 앞두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 21,250원 정도인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매수가 밴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의 추천주까지 살펴봤습니다.